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이 소의 이익에서 무진장 중요해요. 확인의 이익이. 그럼 확인의 이익 관련해서는 이 쟁점도 내가 무진장 뭐 여러 번 했고 동영상에도 군데군데 한 서너 번은 나와요. 여러분이 무진장 익히는 쟁점이고 실제 모의시험 등에도 나와요. 뭐냐면 좀 아까 교통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 입은 자가 이제 보상을 요청하는데 가해 차량 입장에서 볼 때는 즉 가해 차량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자기네 차량이 별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지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지금 다쳤다고 손해배상을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싸움에서 보통은 피해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이라는 이행 청구가 들어가는 게 일반인데 보험회사가 요새 깐깐해져 가지고 오히려 보험회사 측이 먼저 즉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그 피해 입었다고 하는 사람을 피고로 삼아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들어가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것을 내가 무슨 이제 표현을 나중에 하냐면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탁 치고 보통 우리 생각은 피해 입었다는 사람이 물어내라고 이행소송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피고로서 방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피고로 몰릴 사람인 가해자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측의 보험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한 경험에서 요새는 최근에 그냥 더 툭 치고 들어가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치고 들어가도 일반 이행소송처럼 누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냐면 그 피해를 부존재 소송이 치고 들어가면 가해자라고 지금 이제 피고로 삼아서 앙앙대던 사람을 피고로 삼았는데 그 피고가 오히려 부존재가 아니다를 증명해서 자기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에 대한 발생하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고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그것을 저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의 반대 국면이에요. 이행소송을 그대로 뒤집은 이런 형태니까 이행소송의 원고에 해당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의 피고가 자기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을 해내야 돼. 부존재 탁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없다라고만 치고 가면 내 존재가 없다라고 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있고 그것을 증명해서 밝혀야지 이 원고의 청구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부존재에 대해서 존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피고가 해야 돼요. 부존재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그 전제하에 그 지식 전제하에 내가 그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보험회사가 요새 자주 쓰고 있다. 선제 공격적이다. 이 공격이 들어가면 그냥 지금 보험회사인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고로 몰리는 것과 똑같은 공방이 펼쳐져야 돼요. 즉 지금 내가 막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쪽 잘못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 와중에 다 거기서 부존재 소송을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 막 뭔가 나름대로 막 깽깽대고 억울하고 뭐 물어내라고 하다가 병원에서 졸지에 피고로 몰리는데 피고로 몰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행소송 낸 것처럼 주장 증명을 안 해놓으면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왕지사 부존재 확인 소송 당해도 자기가 이행소송 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다면 인제는 할 수 없어서 반소로 이행소송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송이 요새 최근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 차량에 보험회사 등이 즉 가해자가 원고가 돼서 이 보험회사 등이 가해 차량이 원고가 돼서 이른 피해자라고 앙앙대는 을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치고 들어가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그럼 일단 확인 소송은 이행소송에 대해서 보충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구에 대해서 이행소송을 낼 수 있으면 굳이 확인소송을 낼 필요 없어요. 그것은 주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병렬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청구권 자체에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행소송 낼 수 있으면 굳이 손해배상 그 자체의 확인소송을 낼 필요는 없어요. 곧바로 이행소송 들어가면 확인을 플러스 이행까지의 그런 효과를 결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소송의 보충성 등과 관련돼서 이행해소에 대해서 확인해소는 보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나왔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확인소송으로서 필요성이 지금
일반적인 반복형보다는 스스로 하도 그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보고 물어내라니까 내가 진짜 결백하다라는 것을 그냥 곧바로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그 반복형보다는 뭔가 뚜렷하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 그 확인해소의 어떤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을이 터무니없이 나한테 물어내라고 한다.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먼저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의 이익의 그런 얘기를 조금 끌어내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급기야 이쪽이 이렇게 당하면서 결국은 자기네가 그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해야 될 바라면 아예 자기도 자기네 나름대로 이행 청구를 손해배상 이행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별소로 낼 수도 있지만 별소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청구와의 관련 관계에 대해서 269조의 반소의 관련 관계 등을 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소로 치고 들어가요. 이런 상황 설정이 최근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뭐예요? 이렇게 반소가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처음에 치고 나온 것은 확인해소의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행해소가 등장했으니까 반소의 소외이익은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닌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주시하고 있고 외국 거의 상황을 봤는데 오히려 하급심에서는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외이익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하급심적인 그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즉 아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하도 저쪽에서 물어내라고 하니까 참다 못해서 내가 선제 공격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빨리 소송을 직접 이행청구 소송을 내왔으면 내가 아니다라고 할 판인데 말로만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부존재라는 내 소송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냈다. 그게 선제 공격으로서 들어가면 결국 피고로 몰린 자가 이행소송처럼 자기가 주장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런 지금 우리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장 증명 책임의 지식을 안다면 내 의미의 전달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네가 말로만 그럴 바에 내가 탁 쳐놓으면 할 수 없이 이행소송 내온 거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주장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니까 결국 나왔어요. 반소가. 그럼 이 선제 공격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가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이제 소멸했다라고 보려는 게 내 입장이고 하급심도 그런 입장인데 대법원은 아니다. 그래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어요. 반소가 등장하더라도 그런 쟁점이 계속 문제가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소의 이익서 대단히 문제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실제 사례에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형 등에서 한두 번 계속 묻는 게 요번은 이행 청구를 했는데 반대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 이행 청구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에 반소를 등장시켰을 때 이 반소가 이행 청구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막아내면 그 청구 이행 청구를 하는 전제인 청구권의 부존재까지를 감안해서 막아낸 거니까 이 반소는 반소로서의 어떤 요건에 있어서 반소의 요건이 없다.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질문하고 요거 질문해. 요 형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본소로 들어왔는데 반소로 이행 청구 들어갔을 때 두 소송은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두 개 양립해서 그냥 다 존재해도 돼요. 한편 이행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 이행 청구권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소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반소는 의미가 없다. 이행 청구 자체에 막아내면 된다. 막아내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 타입도 또 물어봐요. 이 타입도 물어보고. 요거는 실제 되게 쟁점이 있는 요 사례고 여러분이 사례책 보면 요거는 계속 다뤄요. 내가 99년도 판례에 대해서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다루면서 쓰고 있으니까 연습해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요.